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쌍끌이 형님,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들고 갈까? 팔고 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즘 들어서 뚜렷한 방향성이 잡히지는 않고 있죠. 그래도 뭐 나스닥은 또 양봉 마감입니다. 예. 나스닥 뉴욕하고 원자재 시장에서 중요하게 좀 양봉으로 마감된 게 나스닥 지수하고 유가고요. 그리고 다우 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개장 초 강보 합세로 출발했다가 살짝 낙폭이 커지는 듯 했다가 막판에 낙폭을 다시 줄이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뉴욕 증시는 뒷심이 상당히 강한 증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러셀 2000 지수도 강보합,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가 올랐습니다. 종목별로 봤더니 반도체 장배주죠. KLA가 1.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1%가 올랐고요. 빅테크주는 보합권에서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몰려 있는데 크게 뭐 이렇게 급락이 있었던 종목도 없고 전부 보합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닌주 앵커가 얘기했지만 항공주 강세가 단연 두드러지네요. 아메리칸 항공 뭐 2.6% 올랐고 델타 항공도 많이 올랐고요. 자동차 중유 중에서는 포드가 1.4% 올랐는데 GM은 또 약보합이에요. 요새는 흐름 보면은 포드 주가만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골드만삭스 마이너스 1.3%, 캐터필러 마이너스 1%, 그리고 정유주도 대부분 약세 보였습니다. 쉐브론이 마이너스 0.9%. 달러 인덱스는 사흘 만에 상승했는데 92.850달러고요. 유가는 그 전날 많이 올랐었는데요. 약간 숨고르기 들어갔는데 어쨌든 장중에 좀 많이 빠지다가 다시 약보합까지 올라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틀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면서 1.336%까지 상승을 했고요. 소매 판매 관련 지표 좀 설명을 드릴게요. 8월 소매 판매가 7월에 비해서 당초 시장의 예상은 0.8%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0.7%가 늘어났어요.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서프라이즈입니다. 근데 이제 원인을 봤더니 9월이면 새학기 시작되는데 그 앞두고선 새 옷이라든지 학용품 뭐 이런 거 구매가 늘었다고 얘기해서 일시적인 요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그 소매 판매 늘어나니까 테이퍼링의 영향을 강하게 미칠 것이다 보도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약간 사실관계가 틀려요. 미국에서 뭐 금리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표는 딱 두 개입니다.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70년대 거슬러 가려면은 폴 볼커 전 의장 시절부터 이제 이 두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이 두 지표를 미저리 인덱스라 그랬어요. 뭐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막 이랬던 시기인데 어쨌든 테이퍼링하고는 직접 관계가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가 현금은 쓰레기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위주로 떨어지기만 하면 계속 매수세가 유입되는 게 미국 증시의 특징인데 우리 시장은 사실 그와는 좀 별개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요. 수급 특징주 안에서 좀 힌트 얻어볼까요? 참고로 뭐 오늘 얘기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주식에는 분명히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급으로 보면은 크래프톤 가스공사 뭐 이런 종목 4월 연속 사고 있는데 그보다 어제 제일 특징적인 게 낙폭이 컸던 화학주입니다. 그래서 금호석유는 이틀 연속 쌍끌이, 그리고 롯데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한유화 같은 종목이 쌍끌이가 나왔는데요. 올라가면은 뭐 10%는 우습게 올라요. 어저께 대한유화도 한 번 매수 들어오니까 뭐 장중에 10%는 우습게 올라가더라고요. 코스닥은 뭐 특별히 주도하는 쪽을 찾기가 좀 어렵고요. 에코프로, 대부시스터즈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가 나왔고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동진세미캠, NK맥스, TNL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HLB를 엿새 연속 사주고 있는 점도 특징이고요. 수급 대장주로는 최근에 수급 막 좋아지기는 호혜를 갖고 와봤는데요. 닷새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은 8월 초에 이후부터 매수 전환된 이후부터 굉장히 세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최근 들어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4월 연속 매수고요. 이 종목의 포인트는 명확해요. 위드 코로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위드 코로나가 국내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락업이 풀리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충족을 했는데 국내 실적도 회복을 했지만 말레이시아 쪽에서 워낙 좋았는데 문제는 말레이시아에서 6월부터 락업 들어갔거든요. 6월 말부터.
그래서 뭐 락업 들어가면 통행도 제한되고 그러니까 정수기를 설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순증이 늘어나기가 어려운데 다행히도 지금 그 9월 들어서 락업이 일부 해제되기 시작했고요. 요새 주식하려면 별의별 거 다 봐야 되는데 뭐 봤냐면은 그 신규 확진자 수 말레이시아 들어가서 한번 좀 봤거든요. 예. 근데 8월 말 정도에 2만 5천 명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거기보다는 조금 내려오고 있어요. 2만 명 아래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투자 포인트고 주가가 그동안 못 올랐던 거는 말레이시아 락업 얘기, 그래서 3분기 실적 부담된다는 얘기가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 이 부분만 풀리면은 이 종목도 좀 그 시세가 좀 나지 않을까. 국내 그 MS도 뭐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저는 이제 국내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쪽이 베트남이지 않습니까? 뭐 전기 쪽도 IT 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의류 이제 생산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베트남 쪽 계속 확인을 해요. 거기도 락업이 해제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그랬는데 하고요. 말레이시아도 그랬네요. 우리나라 예. 렌탈 업체들이 굉장히 좀 그 특징적인 현상이 해외 쪽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어나고 말레이시아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연 말레이시아 쪽이 비중이 높습니다. 해외에서. 렌탈 사업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수급 쌍끌이 종목 안에서 또 투자 힌트 계속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 주신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 주시고 급등하고 그리고 더존 비주온도 말씀 주셨고 그것도 수익률 쏠쏠하게 챙겨가고 있는데 오늘의 수급 대장주는 말레이시아에서 힌트를 얻어오셨습니다. 코웨이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정말 그 키워드를 잘 잡아주셨는데 많은 분들의 그 고민일 겁니다. 오늘 휴일 전 마지막이라서 여기서 청산하고 불확실성을 좀 해지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이 고민일 거예요. 일단은 어제 시장 흐름 보면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어제 외국인들이 오전에 세게 팔다가 오후 들어서 매도 금액이 점점 줄어가더니 마감 동시였을 때 결국 순매수로 전환됐거든요. 근데 코스피를 못 들어올려요. 그 원인이 제가 이제 하나 캡처해야 했는데 현물보다는 외국인 선물 매매가 어제 1조 원 이상 매도라면서 거기에 지수가 꼼짝 말아 이러고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이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뭐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왜 이렇게 매도했을까 생각해봤더니 다른 악재가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중국 리스크입니다. 중국이 그 소매 판매 지표가 워낙 안 좋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헝다 부동산. 지금 그 부채가 350조라 그러죠. 그래서 뭐 림만 얘기가 벌써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그 불안한 얘기고 처음에 15일 부도설 나오더니 20일 부도설 뭐 이렇게 또 나오고 뭐 좀 굉장히 좀 어수선합니다. 근데 한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중국은 또 공산당이잖아요. 이 TF팀을 구성을 해갖고 구조조정팀을 그쪽에 급파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도는 안 내려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은 일반적인 그 자본주의 국가랑은 좀 시스템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연휴 기간에 20일 날 기준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지난달 20일 날 8월 기준금리를 발표했을 때 동결을 하니까 시장이 훅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0일 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이번에 그 중추절 연휴가 화요일까지예요. 우리나라는 수요일까지인데요. 20일 날이 월요일 날 발표하고 화요일 날 중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일단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 포인트를 하나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FOMC 회의 결과가 우리 연휴 마지막 날 수요일 날 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뭐 테이퍼링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 주제로 들어가서 들고 갈까 팔고 갈까. 일단 결론은 무리하게 주식 비중을 줄일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오늘 뭐 일시적으로 뭐 좀 약보합 정도 마감될 수도 있고 이렇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뭐 연휴 이후에 좀 장세 불안하다 이렇게 예상해서 그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 5년간의 추석 지나서 연휴 지나서 코스피가 열흘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봤는데 5년 중에 4번은 일단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좀 확인입니다. 저 기준선이 100이 연휴 직전날 종가예요. 근데 하나만 밑으로 쭉 빠진 게 있죠. 저 연두색 선인데 저게 2018년도에 그랬거든요. 그 다음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때 이런 현상이 생겼냐면은 2018년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무지막지하게 막 올렸던 시기고 10월부터 글로벌 증시가 훅 꺾였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금리 관련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금리 인상했을 처음 초기에는 중반까지는 시장의 악재가 아닌데 금리 인상 마지막 피크 마지막 막바지 금리 막 올릴 때
이럴 때 시장은 충격을 받고 빠진다는 거 제가 진하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때가 딱 10월 정도 되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면을 생각해 봤을 때 무리하게 뭐 좀 주식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포인트는 지금 코스피는 정말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 중형주 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치예요. 국내 중형주. 국내 중형주 제가 상대하고들 봐요. 보여드린 차트를 한번 다시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중형주 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도 중형주는 외국인 국내 기관이 나흘면서 계속 사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중형주 중에서 그러면 상승 종목이 늘어났느냐 중형주 중에서 그건 또 아니에요. 몇몇 가는 종목 가는 종목만 무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수급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몰리는 종목으로 몰리고 그렇게 몰리는 종목은 너무 그 강하게 시세를 내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의미 있게 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 좀 살펴봤는데 더전비주원, SK케미칼, 뭐 메리츠금융지주, 롯데정밀화학, 한전기술, 한샘, 만도, 효성 이런 종목들이 좀 이번 주에 특징적으로 그리고 어저께도 쌍끌이가 들어왔던 이런 종목을 제가 한번 좀 꼽아봤습니다. 예. 대장주로는 코웨이 보셨고 예. 쌍끌이 종목은 유심히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인가요? 내년인데 몇 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내년 임기인데 세 번 임기 하려고 이제는 시장 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이제 예. 부동산 2위 기업인데 헝다그룹을 그냥 디폴트 가게 둘까라는 생각도 들고. 350조고 예. 사실은 만약에 그 부도가 나면은 금융권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예, 이제 변수니까 저희도 계속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